저는 100일 안에 데이브 더 다이버의 모든 콘텐츠를 즐겨볼 겁니다. 거대한 고래를 만나고 직접 요리도 해보고 초밥도 팔며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벌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벌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있죠. 커다란 데이브의 발바닥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코브라라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는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짐 싸고 날아갔더니 블루홀 근처에 스시 가게를 차리는 멋진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죠. 블루홀의 초밥집? 이름 괜찮은데? 이 초밥집에서 저는 물고기를 낚고 이 전신 흑섬 남자가 스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 지진이 나더니 가게가 엉망이 되었죠. 이 가게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초밥을 파는 거죠. 아무튼 이제 블루홀을 자유롭게 잠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첫날은 빠른 가게 수비를 위해 딱 7마리만 잡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잠수를 끝내면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니모 아빠 친구만 잡았네? 아무튼 저희는 저녁이 되면 식당 매니저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낚아온 물고기를 메뉴에 추가했는데 블루탱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괜찮나? 수익성을 위해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 중 비싼 것만 골라 메뉴에 올리고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첫 번째 손님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녹차를 따라주고 다 요리된 초밥을 손님에게 서빙하면 되는 것이죠. 다 떨어진 와사비도 신경 써야 하지만 이건 나중에 알아봅시다. 장사가 끝나고 저녁 영업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점 5점에 장인의 불꽃 5개를 얻었고 59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그리고 그날 밤 좀 충격적인 사건을 볼 수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시킨 택배는 내일 올 것 같진 않네요. 다음날 생물학 대학원생 엘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짝퉁바가지 없이 말을 하더니 블루홀 생태를 위해 우뭇가사리랑 불가사리를 구해달라 하더라고요. 노예 주제에 시켜먹는 게 딱 반 말이 없지만 돈을 준다니 다녀옵시다. 그렇게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바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좀 오래 탐험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 블루홀은 탐험을 할 때마다 생태계와 지형이 조금씩 바뀌는 로그라이크 같은 게임이었어요. 우뭇가사리 군생지대를 찾아 수확해주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산소통을 까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이빙 동안 화난 물고기들과 싸움을 벌이고 죽어 오지마 오케이 붉은 불가사리를 줍고 은그릇도 줍다 보니 상어를 만날 수 있었죠. 한번 사냥해볼까? 야야야야 아파 상어에게 더 두들겨맞기 전에 바로 배를 귀환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물건 다 모은 그런 또 귀신같이 알아채고 노예에게서 전화 오더라고요. 보상은 70골드. 이제 가게를 고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동시에 더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지? 더프는 고철과 로프를 하나씩만 가져오면 총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몰랐는데 하루에 2번 잠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몰라가지고 오늘은 가게 관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초밥 강화 같은 걸 말이죠. 초밥을 강화하면 컷신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렇게 2일차 장사를 했고 매출은 76원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다음날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닥터 베이컨이네요. 얘가 말하길 과거 이너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너의 흔적을 찾아주길 바라는군요. 그러려면 깊게 들어가야 하니 한계수심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이다이버 앱을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무료였죠. 덕분에 이제 80m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3일차 오전 다이빙에서는 또 화나있는 물고기와 싸워주고 아주 커다랗지만 저항 안하는 물고기도 잡아주었죠. 크기가 크면 해체해서 들고 가야 하나 보군요. 오후 다이빙에선 새로 보이는 아이템, 밧줄, 강목, 고철, 그리고 닥터 베이컨을 위한 고대 유물처럼 보이는 무언가. 야, 저 크라켄 아니야? 아닌데? 크라켄은 문어인데? 저 오징어잖아. 그리고 일정 수심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 제 잠수복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산소가 엄청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산소를 까주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더프가 말한 총기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은 전부 모아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그날 가게에 요시에라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과거 반초가 마음대로 음식을 손님에게 내어 갈등이 있었나 보군요. 요시에가 그 이야기를 들먹이자 반초는 요시의 입을 담을 만큼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상어 머리를 통째로 뜯어오라고 합니다.
네? 제가요? 아무튼 장인의 불꽃을 사용해 방금 얻은 레시피를 해금했죠. 멋있네요. 4일차에는 닥터 베이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전달한 유물로 인어 추적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어요. 야, 쟤 뭐야? 관상으로 보아 더프의 친구일 것 같은데, 아무튼 사토상은 마린카라는 어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잡은 물고기들의 현황을 볼 수 있었죠. 오, 26%? 생각보다 많이 잡았네. 아무튼 4일차 다이빙. 무기 상자를 열면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이거는 잠수하는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물 밖으로 나가면 초기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더프가 만들어준 총으로 상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체를 하면서 반조가 부탁한 상어 머리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상어 머리 통구이는 무려 75원. 게다가 하나를 만들면 메뉴에는 무려 5개의 접시가 올라왔죠. 히드라인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쿡스타그램도 봤습니다. 반초가 처음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나 이 사진 마음에 든다. 그리고 마침내 요시에게 백기 흉상어 머리 통구이를 내줄 수 있게 되었죠. 야, 어때? 먹어봐. 제가 낸 요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요시에가 직원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돌렸고 좋은 직원이 지원하길 기대해보죠. 데이브의 발은 좀 많이 느리거든요. 아무튼 백기흉상어 통구의 효과로 식당은 브론즈 등급을 받았고 새로운 레시피를 포함한 푸짐한 보상을 받았어요. 오늘 밤 수익도 상당히 좋았죠. 그 돈으로는 잠수함 깊이와 허용 무게를 크게 늘렸어요. 5일차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자유롭게 탐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상어 머리가 대박이었기에 중수심으로 내려가기 전 머리에 총알을 박아 사냥해 주었고, 버팔리피시 사냥, 동상갈치도 사냥해 주면서 등급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야, 죽어있는 건 별이 1등급이고 살아있는 건 2등급이구나. 그럼 3등급은 뭐야? 3등급은 치어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에 내려오니 특별한 상어도 보이더라고요. 더프의 총을 머리에 박아주면서 사냥했습니다. 뭐 심해에 사는 만큼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사는 물고기들은 작살로 4-5번을 쏴야 잡을 수 있었고 낚시가 끝날 때쯤은 35kg라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죠. 저녁이 돼서는 어제 돌린 전단지에 효과가 있었는데 쿄코가 지원했습니다. 무료로요.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냐? 쿄코를 얻자마자 교육시키려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물고기를 팔고 교육시켰습니다. 또 심해에서 낚이는 물고기들은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더 비싸게 팔고 싶어 초밥을 강화해봤는데 나 여기 컷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가게 비법인가요? 그렇게 가장 비싼 초밥들만 마련해 메뉴를 구성해 주었고 장사를 시작하기 전 새로 얻은 레시피도 해금해 주었죠. 그리고 그날 밤 장사는 쿄코 덕에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고 수익은 역대 최고를 찍었죠. 확실히 심해로 들어가는 게 돈이 되네요. 다음날 아침 잠수를 하기 전 가게에서 전단지를 돌려주었어요. 직원이 있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6일차 낚시는 중수짐으로 들어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잡았고 여기서는 삼성 물고기를 없는 방법에 대해 찾아냈죠. 수면총으로 재우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퀘스트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모터, 컴퓨터 칩을 얻고 올라갈 수 있었죠. 이거는 코브라가 말하길 저번에 봤던 동굴을 여는 데 쓰인다네요. 그날 장사는 쿄코를 3레벨로 교육시켰습니다. 이제 쿄코가 차도 따라줄 거예요. 그리고 비싼 초밥을 선정해 전부 메뉴에 올렸는데 8개만 팔고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7일차 아침 코브라가 폭탄을 준비해줬고 베이컨 박사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를 대비해 카메라를 챙겨줬습니다. 핸드폰으로 쿡스타그램을 보았는데 실버 등급 랭크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줬어요. 훨씬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번과 똑같이 신 레시피와 푸짐한 보상을 받았죠. 잠수를 하기 전 적재함과 공기통, 작살 데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잠수했어요. 소 읽고 외양간 붙이는 것보단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좋잖아요. 중수심으로 내려가기 전 가장 가치 있는 음식인 상어 머리를 좀 얻어주었고 바로 신비로운 인어의 동굴로 들어왔죠.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었어요. 저는 재빠르게 사진을 찍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아티팩트를 집어들었죠. 그랬더니 저번에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닥터 베이컨씨, 저에게 정답을 줘요. 안녕. 이쪽 유물이라.
아주 미롭구만. 베이컨은 이 아티팩트를 연구한 뒤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컨이 가니 환경운동가 존 왓슨과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폭발음이 들렸고 그 용의자로 저희를 지목하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데? 점심삼수에서는 노란 상자에서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어뢰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어뢰를 시험해보려고 상어 사냥에 나섰어요. 오케이, 별로 안 센데. 산소가 없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거 잡고 싶은데? 산소. 하지만 산소가 부족해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전략적 수태다.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그날 밤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의 가면이 좀 수상하긴 했지만 저라면 제임스 뽑습니다. 매력 있잖아. 살인마니? 그 전에 좀 더 높은 등급의 물고기를 얻기 위해 수면총을 만들어 주었죠. 제가 쓸 총기에 숨결을 넣어 넣는 게 좀 극혐이긴 했지만 가게에는 VIP 미식가 빈센트와 TV 리포터 요이가 나타났죠. 빈센트는 반초의 요리는 품격이 없고 맛이 없다고 폄하하였고 우리의 반초는 이 빈센트의 말을 듣고 대결로 받아들여 2일 뒤 최고의 요리를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료를 가져와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죠. 아까 본 제임스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어느 정도 팔아 제임스를 고용해 주었어요. 너 잘 해줘야 된다. 잘 해줘야 돼. 너 우리 가게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느냐. 제임스의 어시스트 덕분에 2개의 요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오늘 장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죠. 좋네요. 역시 사람하면 고용하길 잘했네. 그리고 그날 밤 어인족 기록실. 좋네요. 다음날 연구를 끝낸 베이컨이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산소를 전부 소진한 뒤에 일정 시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걸로 보였죠. 그리고 베이컨이 말하길 심해에서 수상한 신호를 잡았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심해 라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더프에게 전화를 걸어봅시다. 피규어가 안 오고 있다. 사다 달라. 난파선 근처. 심해 라이트는 오케이 확인. 근데 요즘 해적은 잠수도 하나요? 해적을 물리치라고요? 저 총이 수면총인데요? 야, 수면총이 안 통하는데? 저 상어도 잠재우는 총인데. 돌고래 하트. 돌고래를 구해주자 의문의 부적을 주었죠. 그리고 더프 오열. 더프의 한정판 피규어가 크라켄의 애착 인형이 되었죠. 당장 가지러 가고 싶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기 전까지 VIP 손님을 위한 바다 포도와 바로 얻은 네트건을 활용해 해파리도 얻어주었죠. 그물로 잡게 되면 최고 등급인 별 3개로 잡히기도 하고 여러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뱀상으로 보이는 물고기를 만나 잡아보려고 했는데 오우 쉣! 아픈걸? 지뢰 액티베이팅. 지금이니? 근접질이었어! 무기 사용 설명서는 앞으로 잘 읽읍시다. 오후 잠수가 시작되기 전 더프가 레이더 절단기를 준비해놨습니다. 생각보다 유능한데? 그리고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거친 후 택배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가보자. 진입 후에는 출수까지 이어진 이벤트 미션이 진행됩니다. 렛츠고. 가보자. 까짓 것만 해봅시다. 이곳에는 초거대 오징어와 데프의 애착 인형이 있네요. 별로 다가가고 싶진 않았지만 더프가 재촉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보스전이 시작되었죠. 스쿠지. 보스전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피해주고 오징어의 눈을 노려주면 됐죠. 저의 쓸데없는 실험 정신 때문에 어이없게 몇 대 맞긴 했지만 히히히히. 녀석 눈을 가리고 있구만. 아! 지뢰 설치 했는데 마지막은 어뢰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오호호호. 지뢰가 바로 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훌륭한데 지뢰. 어머어머, 침범벅이 됐는데? 야, 잡아. 아무튼 초회판 한정 피규어와 거대한 오징어 살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장사를 쉬고 파티를 열었어요.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하죠.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그거 유탄 발사기 아니에요? 그날 밤 이제 심해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한 아침부터 베이컨 박사가 토를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우 쉽지 않네. 아 더러워. 잠수하기 전 일과가 된 쿡스타그램 한번 봐주고 카카하 손님이 늘어나는구만 부자가 되겠어. 왁자지껄 하구려. 기분 좋아 보인다. 반쪽. 심해 탐사를 위해 잠수복을 강화해주고 바로 다이빙에 나섰습니다. 존 왓슨은 바다를 함부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야 너가 더 문제 아니냐? 사람과 싸우는 게 두 번째 보스전이 될 줄이야. 존 왓슨은 저에게 유탄을 쏴대고 강력한 돌진을 하기도 했지만 트리플 샷건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존스는 아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유탄을 쏘고 바다를 부수며 도망쳤죠. 내로남불을 보니 요즘이 유럽 같네요. 이제 저희는 심해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물고기를 잡으며 작사를 쏴봤는데 체력이 너무 많은지 5번 이상을 쏴야 잡을 수 있더라고요. 길을 막고 있는 산호는 주변에 UV 램프를 이용해 쑥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어머 뭐야? 가까이 다가면 뭐 떨어지니? 수암. 말은 안 통하는데 이름은 알 수가 있네요. 아무튼 닥터 베이컨 박사의 퀘스트를 도우면서 번역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걸 도와줄 생각입니다. 어인족 석판 마이크랑 자수정. 저희에게 또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니 내 전화번호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우노는 심해 사진 기자로 중간중간 사진 스판을 찍어달라 하는군요. 뭐 해줍시다. 그리고 그날 밤 VIP 손님 빈센트를 위한 반초의 요리쇼. 해파리 초밥 1인분이요. 야 멋있는데 이번 거는? 병맛이 아니야 이번 건. 이번 건 좀 멋있다. 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빈센트는 마음에 들었지만 100점 중에 80점. 음료가 아쉬웠다며 맥주 기계를 주고 갔습니다. 앞으로 맥주도 팔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장사는 대성황 1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죠. 11차 잠수에선 어인족 언어 해독기에 필요한 석판 마이크를 얻고 심해를 돌아다녔죠. 포토스팟이 존재하기에 사진도 찍어주고 아무래도 사진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상어도 만날 수 있었죠. 너 자냐? Nope. 안 자네. 꽤나 치열한 사투 끝에 잡아낼 수 있었고 메가마우스 23kg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1차 오늘부터는 장사 시간을 희생해서 야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다이빙 가봅시다. 곰치 잡으러. 야간 다이빙에서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공격적이고 야간에만 나오는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었죠. 어머 얘는 좀 색깔이 다른데? 하지만 수면총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점을 전부 무시하고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단점이라면 3발밖에 못 쓰지만요. 그렇게 잡아온 곰치로 아까 VIP 손님 때문에 묻히긴 했는데 밀짚 모자를 쓴 원피스를 인상 깊게 본 것 같은 아저씨에게 특별한 음식을 내어줄 수 있었고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넙. 오. 아? 이 사람의 이름은 오토, 양식장을 운영 중인 아저씨입니다. 이 양식장을 유용하게 활용해 자동화를 돌릴 수 있지만 이건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1일차 오전 잠수에서는 어인족 해독기의 마지막 재료 자수정을 얻을 수 있었고 가게는 쿡스타 골드랭크를 달성. 12일차엔 마침내 번역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메일이 와있길래 한번 열어봤는데 이게 뭐야? 해파리 파티 신비의 블루홀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저희 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해파리 파티가 3일 뒤에 올린다고? 약간 피벗 타임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상한 메일 하나 봤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차를 사고 싶은가요? 멋진 옷을 입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게 지금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뭐? 좋네요. 그렇게 번역기를 가지고 어인족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왑. 알고 있었죠? 어인족 공주가 다쳤고 어인족 전용 치료제인 깃털 산호와 연꽃 산호를 먹일 수 있게 가져오라는 미션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잠수를 하면서 신무기를 얻을 수 있었고 뭐야 이 유탄 발사기는 그레네이드 란차 빡긴 빗나가는데요? 와우 30!
야 그레네이더 먹어. 겁나 세다 그레네이더. 나쁘지 않네요. 나이스. 특수한 물고기를 잡아 싱글벙글에 있었지만 좁은 골목에서 방심하면서 죽게 되었죠. 이렇게 죽게 되면 가진 물건들 중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다이빙을 하면서 어인족 재료는 다 구해왔으니 이걸 다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반초? 반초씨 나 이것 좀 해줘. 맛없지. 감사합니다. 바다로 내려와 리모에게 죽을 먹이고 리모를 어인족 마을로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리모를 들고 있으면 해초가 자동으로 비켜주더라고요. 편리한데? 안돼. 아무튼 어인족 마을로 가는 길이 돌로 막혀 있었고 위에 있는 말뚝을 뽑아 무너뜨리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손이 미끄러워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키라는 학생이 왔습니다. 인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아 많이 아파 보이는 친구였는데 다짜고짜 다시마 흑점 줄갱이 오차스케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건 재료가 없어서 나중에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바다에 들어가 돌 떨어뜨리는 법, 닷을 꽉 잡는 법, 말뚝을 뽑는 법, 간단한 튜토리얼 등을 받을 수 있었죠. 그 후 어인족을 만나러 가던 도중 흰수염고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든 저를 반성합니다. 심해에선 말썽꾸러기 문어를 만나 좀 빡센 술래잡기를 하다가 부적을 얻어주고 뭐지? 잠깐만 저 문어를 쫓는 게 맞을까? 잠깐만요 저 돌을 무너뜨리는 돌에 박힌 말뚝을 빼주기 시작했죠. 오케이. 한 번으론 부족했지만 근처에 있는 두 번째 말뚝을 뽑아 어인족 마을로 가는 길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저기 아래 마을이 있다면서. 저기 아래 마을이 있으면 마을이 지금 개박살난 거 아니야? 그 후 안쪽으로 내려오니 지진과 함께 아주 거대한 물고기가 저희의 뒤를 스쳐 지나갔죠. 그렇게 맞이한 세 번째 보스전 늑대장어. 늑대장어는 강력한 입으로 절 빨아들이기도 하고 아주 멀리서 야미를 시도하기도 하며 초록색 엉덩이를 흔들어 트롤킹을 치기도 했지만 초록색 엉덩이의 트롤킹? 제 준비성이 철저했던 탓일까요? 아무튼 어렵지 않게 늑대장어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인족 마을로 들어가기 전 전리품을 뜯는 건 잊지 않았고요. 이거 가져가면 반초가 맛있는 거 해주겠지? 자, 아무튼 어인족 마을로 들어가 볼까요? 어인족 마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베이컨이 설명한 거랑 똑같네? 이게 사실 어인 아니야? 어인족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경비에게 공격받을 뻔했지만 리모의 슈퍼세이브 덕에 오체분치가 되진 않고 끝났죠. 게다가 라모는 왕의 외동딸인 덕분에 바로 왕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모는 요즘 신목이 이상하고 원인도 모르니 인간의 힘을 빌려야 한다. 왕은 어딜 인간의 힘을 빌리냐? 하고 언쟁을 벌이는데 신목? 인어? 그게 뭔데 나 그냥 집에 가면 마을의 신뢰를 얻으면 이 마을을 돕게 해준답니다. 예? 제가요? 그리고 약간의 감사의 표시로 지상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마법의 거울을 선물해 주었죠. 미쳤다. 그리고 그날 밤 어인족 마을에 들러서 장사를 못해 마감을 하던 그때 요시에가 나타나 반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반초는 과거 고급 식당에서 일했고 자신의 신념을 요리로 표현하는 조금 말썽쟁이 셰프였습니다. 그래도 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훌륭한 셰프였죠. 하지만 자신의 요리를 모욕하는 유명 여배우에게 저번에 보여준 백기 흉상어 머리튀김을 내어주었다가 비난을 받고 호텔을 그만두었다고 하죠. 이때는 풍성충이었네? 아무튼 다시 어인족 마을로 돌아와 신뢰를 얻기 위한 퀘스트를 깨주었습니다. 경비병에게 도시락을 주거나 근육질 빵빵맨에게 조화를 준다거나 도박장에서 도망친 해마를 잡아주려 했는데 이건 아직 도구가 없더라고요. 그 도구는 저번에 온 무례한 학생에게 요리를 내어주면서 얻을 수 있었죠. 클레오네를 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도구를 얻은 저는 도박장으로 와 잡은 해파리로 경마를 해주었고 다프네는 호루라기를 도박으로 뺏겨 다시 찾아달라는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같은 그림을 찾는 게임이었는데 상대방이 그닥 잘하진 않아 쉽게 이길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돈이 없다고 호루라기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뭐? 난 좋지. 벨루가는 빠른 유형으로 마을만 돌아다닐 수 있는 편리한 탈 것이었죠. 바다를 돌아다니다 보니 어린 고래도 있어서 쓰다듬어 주었는데 옛날 닌텐도 DS 강아지 키우는 게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고래는 어미와 떨어진 것 같아 호위를 해주다. 상어 4마리가 집단 린치를 하러 오자 버리고 튈까 고민했지만 엄마 고래가 구해주러 왔습니다. 그날 밤 어미 고래가 보여준 광경은 정말 이뻤죠. 그러다가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더프랑 꿈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근데 꿈 내용이 왜 저래? 그리고 마침내 어인족이 신뢰를 쌓고 이 마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어인족은 마을 가운데 나무를 에너지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이 나무가 좀 이상하다, 조사 좀 해달라 라는 이야기였죠. 제가요? 한편 베이컨의 시점. 베이컨은 아주 오래된 동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어인족과의 만남, 친목, 교류, 동굴 깊은 곳에서는 어인족과의 갈등의 흔적이 있었죠. 연료로 쓰라고 건네준 열매를 먹고 빡쳐서 어인을 사냥했다 라는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후 밖으로 나가니 바다를 지키는 씨블루 어쩌고 애들을 만나 도망쳤고, 저는 암투를 유연하게 회피했지만 해적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소녀가 부탁한 클리오네를 전부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다짜고짜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클리오네는 거대한 입으로 저를 공격했지만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잡아낼 수 있었죠. 근데 그 보스의 전리품이 그 싸가지 없는 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장사할 때 전해줍시다. 그리고 오후 낚시가 시작돼서는 잡힌 참치를 인양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장비를 사용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애용해야겠네요. 다만 이건 잠수할 때마다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흠이군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나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퍼즐 게임과 의문의 몬스터에 안아조유를 당할 수 있었죠. 오케이,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얼음을 녹이기 위해선 저 거울을 돌려야 되는데 돌이 꽉 끼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 와야 되겠네요. 그날 저녁은 마키에게 클레오파트라에게서 죽은 걸 보여줄 수 있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죽은 거겠지. 그리고 새 VIP 손님 감독에게 음식을 내어주었어요. 오늘 하루는 최고 매출이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거 보세요. 거울을 움직이기 위한 빠루는 짐작 가는 곳이 있어 바로 왔는데 아나조의 개들이 나와 방해를 하더라고요. 뭐 좀 거슬리긴 했지만 돌덩이로 머리를 후려가며 빠루를 얻어낼 수 있었죠. 빠루는 제 역할을 똑똑히 해냈어요. 근데 여기에 쓰이고 나니 앞으로 단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고대 나무 안에 있는 퍼즐을 풀어주었고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성애가 끼더라고요. 쓸데없이 디테일한 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빙하동굴 깊은 곳 이곳에는 개뜬금포로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보스전이라기엔 타이밍 맞춰 도망치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체력이 다하기 직전 돌 벽에 부딪히면서 저 괴물을 멈출 수 있었죠. 끝난 것 같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플라잉 더치맨호 명예 선언과 같이 생긴 보스와 2차전이 시작됐는데 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에 힘 빡 주고 하다 보니 한 번에 클리어할 수 있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예 선언과 3차전을 끝내고 나서야 쏘암! 할 땐 해주는구나. 믿고 있었다고. 그 후 수암과 힘을 합쳐 쇼컷을 만들어주었고 어인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방금 들어간 곳은 빙하지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인족에게 자가 발전을 하는 신기한 긴목 열매의 천을 받고 잠수복을 만들어준 후 탐험을 하기로 했죠. 뭐 만드는 건 베이컨 박사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 잠수복이 만들어지는 사이 여유를 갖고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쿡스타에서 좋아요 좀 눌러주고 재화연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주고 새로 생긴 밭 정리도 조금 해주었죠. 사람을 고용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나봐요. 잠수에서는 뿅만치로 참치를 잡아주었고 그물 어뢰를 사용해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잠입도 돋워주었어요. 자가발열 특수 잠수복을 만들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 환경 어쩌고 씨블루 기지에 있다네요. 잠입을 하면서 냉장고에도 들어가길래 솔직히 좀 궁금해서 끝까지 있어봤는데 야 이건 좀 아쉽다. 얼음이 돼서 튀어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까비. 아무튼 침입을 하면서 여유롭게 군용 식량도 먹어주었고 순조롭게 특수 장비를 빌려 달아날 수 있었죠. 스펙업을 하면서 애용하는 수명총도 업그레이드를 해줬... 저 옹졸한 다리가 저를 열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축제 당일 MC 세미에게 특수 초밥을 만들어주고 역대 최고 강화를 하면서 참치 축제를 이어나가다 보니 진짜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초고성능 슈트를 받을 수 있었죠. 분명 뭔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비한 생태를 가진 미지의 공간 빙하구역에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선 매우 공격적인 일각고래, 왜 뿔달린 고래는 있는데 뿔달린 말은 없을까? 그린란드 상어에 처음 보는 희귀한 물고기도 굉장히 많았지만 아래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열과 제 잠수복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었죠. 여길 탐사하다 보니 의문의 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가끔 나와주는 무기 강화시는 이건 또 뭐야?
아우 미치겠다. 이제 피시몬이라는 특별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긴 좀 특별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도감에 등록되니 빠짐없이 잡아줄 겁니다. 야야 움직이지 마. 좋네요. 그리고 아까 발견한 의문의 문은 스왑의 춤과 노래로 개방할 수 있었어요. 주문이 저게 맞아? 방금 마지막 건 약간 이상했는데? 이 동굴 내부에는 위험한 함정들이 가득했고 공을 이용한 핀볼 게임, 팔이 작살난 아저씨의 팔을 맞춰주기도 하면서 첫 번째 퍼즐을 풀 수 있었죠. 컷신을 보니 정상 이걸 2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인족 왕에게 돌아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제어실! 아까 보여준 거기로 내려가야 한다네요. 내가요! 한편 마을에서는 소동이 일어나 있었죠. 제가 애용하던 벨루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벨루가 택시는? 미치겠네? 벨루가 택시 있는데요? 많이 못생겨졌는데? 메너티가 벨루가 대신 메너티가 왠지 엄청 느릴 것 같은데. 오케이. 뭐야! 야 장난해? 장난해? 빨리 찾아야겠네요. 벨루가는 다행히 빙산지대를 돌면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 벨루가 여기서 뭐해? 문어의 독에 쏘여 움직이지 못하는 듯 보였죠. 약간의 추격전이 있었지만 손쉽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때를 보지. 채취해버려! 사시미 떠버려 그냥. 사시미! 문어가 해독제를 떨어뜨리며 벨루가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문어가 해독제를 떨어뜨리는 거는 고증이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그 후 수면총을 보다 수면 라이플이 훨씬 더 좋다는 거를 깨달아 더프에게 의외를 맡겨주었고 바로 시범 운행에 들어갔죠. 찾았다! 수면총 렛츠고! 이런 식으로 당분간 필살 수면 콤보를 이용해서 큰 사냥감을 잡아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적을 찾아냈지만 해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벨루가가 나타나 저를 태우고 나가기 시작했죠. 저와 벨루가는 얼음을 부수고 해파리를 피한 끝에 거대한 해파리를 만날 수 있었죠. 거의 모든 보스가 그렇듯 빨간색으로 보이는 눈이 약점이었어요. 마리오의 법칙으로 3번 후리고 눈을 공격해! 눈을 공격해! 눈을 공격해! 손쉽게 이길 수 있었죠. 만약에 이 해파리가 수경을 쓰고 있었다면 무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유적 안쪽에서 고대의 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이제 하나의 유적만 작동시키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지열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까지 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선 학명을 가진 고대의 생물들을 잡을 수 있었죠. 이게 맛이 있으려나? 그리고 세 번째 유적은 스왑과 함께 했습니다. 이 유적은 좀 특이했어요. 스왑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줘야 했고 중간에 가서는 둘을 동시에 움직여줘야 했죠. 이거 생각보다 겁나 어렵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써야 되는데 이거?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해야 돼. 내려. 그때 얘가 이동을 하는 거야. 야야야 찌부된다! 진짜! 어려워! 야 찌부된다! 야야야 밖으로 나가지 마! 밖으로 나가지 마! 야야 나가면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엔 스왑과 제가 힘을 합쳐서 고대의 생물에게서 승리! 마지막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시블루 어쩌고 존시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총도 안 먹히고 폭탄을 유도시켜 자폭시키는 방법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그때 야미! 깨어난 고대룡이 해치웠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리고 저희는 저걸 해치워야 됩니다. 존시나가 떨군 유산 로켓 런처를 활용하면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었고 한 번밖에 못 써? 야! 용은 실존했던 거임! 용은 다큐였어. 판타지가 아니었어. 생각보다 손쉽게 잡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무줄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이걸 자르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 이틀 정도요. 저는 이 이틀을 알뜰하게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TV쇼 관계자가 나와 반초와 요리 대결을 주선해 반초가 되어 요리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오케이. 음식은 94대 99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었죠. 그리고 여태까지 미루었던 마을 퀘스트를 전부 깨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100%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거기서는 이제 오락장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퀘스트가 있었는데 재미는 별로 없었는데 시간은 엄청 잡아먹는 게임이다 보니 어인족 퀘스트를 전부 깨고 물 밖으로 나올 때쯤 되니 역대 최고 다이빙 시간 1시간 2분을 찍었죠.
그리고 이틀 사이 인어마을 외곽에 사는 약초 채집꾼이라는 인어도 만날 수 있었는데 도와주시오. 도나가 뭘 잘못했는지 나 뛰기 시작했어. 자신의 애완 거북이가 날뛰고 있어서 곤란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북이는 비닐봉투를 삼켜 괴로워하고 있던 거였어요. 콧구멍에 빨대가 들어간 그 거북이가 생각이 나네요. 모두 분리수거 잘합시다. 그리고 빙하지대를 탐사하고 있던 와중 동굴 안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없었지만 적당히 일각고래를 유인해 직원 한 방에 길을 뚫을 수 있었고 찔리는 거 아니야? 큐! 오, 물살을 타고 들어간 동굴 안에선 뭐야? 아니, 아까 만났던 아저씨 아니야? 트지 씨? 갇혀버렸어? 이런 쓸모없는. 저건데 꺼내버려서 도나를 날리면 벽을 부술 줄 아는. 도나를 날려? 아니. 그래서 도나를 날리기 위한 준비를 해줬습니다. 고무줄은 트지씨의 옷으로 대체했죠. 미안해요 트지씨.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 잔인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동물학대 아니야 이거? 다행히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어. 아 제발. 아 미친. 이 이틀 사이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복싱을 배운 세호랑 싸우기도 하고 갸오라는 특이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죠. 이것도 100% 도전 과제의 일부로서 앞으로 종종 할 겁니다. VIP 손님은 아니지만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도 했죠. 핫페퍼 튜나로 만든 고추 요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만들어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을 플래티넘 등급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틀이 지나 모든 문제의 핵심 건목 제어실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는 다양한 퍼즐과 징그러운 생물들이 가득했고 개징그러. 안쪽 깊숙이 들어오니 상태가 좀 더 안 좋았죠. 누가 봐도 이게 문제였어요. 건목의 핵으로 보이는 부분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이 생물을 떨어뜨린 것까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녀석을 만날 수가 있었죠. 다행히 더프가 준비한 오버 테크놀로지 드론 덕에 상대할 수 있었어요. 중에 공격 모드 활성화 코드. 에게? 산소 레벨 유지, 탄환 무한 발사. 탄환 무한 발사? 그렇게 문유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문유, 알류. 초반에는 깔깔이로 데미지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영 시원찮았는지 더프가 두 번째 기능 스텔라 드라이브를 해금시켜 주었죠. 꾹 누르고 있으면 강력한 일경을 날리지만 느려져서 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잡탕!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히고 도망치길래 쫓아줬어요. 전 녀석한테 내가 보스인 거야.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이렇게 해요. 쫓아오지 마! 안 돼, 안 돼. 뭐 어디가?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데요? 쫓아오지 마! 상황이 역전되는. 그렇게 정신없이 전투를 치르다 보니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피해주고 막아주고 묶는 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인어들이 막타를 치러 왔습니다. 설마. 수완 빼고 다 나가. 수완 빼고 나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야, 앞에 있는 4명 나가. 수암 할 땐 해주는구나. 수암 하려 했는데 얘 수암만 오지. 뭐 아무튼 인어들과 힘을 합쳐 이 모든 이야기에 종착점을 찍을 수 있었죠. 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요. 죽어. 제발 죽어. 와, 맛있겠다. 자, 이렇게 데이브 더 다이버 스토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더프도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주었네요. 야, 얘는 디지털로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야? 장장 한 15시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모든 물고기 5삼성 그거 해야 돼요. 모든 물고기 업그레이드 그런 거 다. 후! Thank you for playing.
우린 아직 하지 못한 게 많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마린카 도감, 아직 블루홀 초입부터 빙하지대까지 잡지 않은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전과제 또한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벌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벌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한 비밀 레시피도 필수적으로 얻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저희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보고 이 유튜버 영상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차피 구독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구독 취소해도 되니까 이 유튜버의 장래가 기대된다 하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많은 물고기들을 높은 등급으로 잡기 위해 네트건을 메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첫 번째로 할 일은 블루홀 초입에 있는 아직 안 잡은 물고기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진도 도감에 추가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찍어주었어요. 그런데 블루홀 초입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앗아간 백장아리를 쫓고 있고 그 상어를 보면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 했죠. 오 쉣. 이 상어가 난이도가 꽤나 있어서 어려웠습니다만 패턴을 알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음식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반초가 상어 머리 튀김을 내어줬던 그 여배우였어요. 여자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무례한 말을 내뱉었고 반초는 이를 승부로 받아들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계획이었죠. 이틀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턴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가게를 강화하고 사진을 찍고 PC본을 잡고 식사를 대접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낚시를 하고 심해 다이빙도 하고 요리 대결을 하고 물론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콧대 높은 여배우의 코를 눌러주는데도 성공했죠. 근데 이 여자의 권유로 분점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점이 저희의 수익을 2배로 늘려줄 거예요. 아무튼 아주 특별한 네트건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일과의 반복이었죠. 폰게임을 하고 낚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다시 낚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가게를 강화하고 통발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고 이 일상이 반복되면서 마린카의 최종 카드 루카스를 만날 수 있었죠. 보스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저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음식은 트러플 도세치 타르타르입니다. 이 요리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조리법을 얻지 못해요. 오직 주에 3번 오는 이 행상인에게 조리법을 사야 되죠. 얻는 것도 랜덤이고요. 게다가 강화를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재료를 모아놔야 합니다. 그건 지금부터 해줄 생각이고요. 자, 그럼 함께 가실까요? 먼저 도세치를 얻어주기로 했어요. 물고기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기 때문에 양식을 진행해 자동으로 얻어주기로 했죠. 비밀 레시피는 안 나왔네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가게 마스코트가 밤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뒤쫓아 봤는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데려왔어요. 위생적으로는 문제 없겠죠? 이제부터 고양이 밥은 아기 고양이한테 줍시다. 그리고 비밀 레시피를 몇 번 더 사준 후에 상점을 이용하며 숙련된 제 손돌림을 보십시오. 자, 그럼 이 트러플 도세치 타르타르를 강화해주고 10번을 강화해야 되는데 실수로 메뉴에 넣어버렸네요. 다음날 강화를 다시 해주려고 가게에 왔는데 엥? 야, 이거 왜 맥스냐?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모아온 496점의 도세치 살점은 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 장사를 진행하기 전 아직 클리어 못한 도전 과제가 있어 마무리 해줄 거예요. 어인조기 유적을 촬영해 베이컨에게 가져다주면 클리어 되고 마지막 도전 과제는 우주에 있는 모든 개발자 이름을 부수는 것이었죠. 솔직히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 겁나 어려웠어요. 20분 동안 씨름한 끝에 클리어할 수 있었죠.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장사를 시작합니다. 가게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지만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마지막 장사는 저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운데 서서 청소를 하고 와사비가 떨어지면 갈아주는 게 핵심이었죠.
그렇게 마지막 날의 수익, 본점 수익 79,000원에 분점 수익 81,000원, 총합 16만원이라는 대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저희 데이브 더 다이버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린카는 모두 삼성 100%를 달성하였고 PC몬도 올 클리어, 캬오는 가장 키우기 힘들다는 범고래까지 키워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게임 플레이 시간만 47시간, 영상 편집은 10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유튜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재미도 있다. 아까 말했듯 구독이 돈 드는 것도 아니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강연은 아니고요.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